저희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삶이 조금씩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분들 중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엄청나게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제 장모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그런 어려운 일은 없이 학교와 집을 오가며 생활했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음주운전을 하는 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서 우울한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서 아픈 감정을 참아야 했어요. 부모님이 남겨둔 가난한 아파트에 전세금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 돈은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저금해두고 고시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준비를 시작하고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5시간씩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월급을 받은 후에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알바를 3개나 했어요. 패스트푸드점 일과 전단지 알바, 그리고 높은 임금을 주는 가사도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했는데 통장 잔고가 늘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알바를 그만두고 고시원 방을 빌어 살 수 있는 유리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굿을 분비며 일하고 숙소에서만 쉴 수 있었죠. 친구들과 만나려면 돈이 필요했고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 제 돈을 쓰게 되니까 혼자 살아가면서 미련 없이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돈을 모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세금 3천만 원을 함께하면요. 작가는 작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치킨집은 성공을 거뒀고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치킨집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뜻밖에도 사랑하는 이와의 인연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치킨집과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킨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치킨은 맛있긴 한데 매일 치킨을 먹는 이유는 줄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매일 주리를 만나러 와요. 어느 날 주리가 술에 취해서 나한테 고백했지만 난 무슨 일이야 싶었어요. 다음 날 정신 차린 주리가 나를 찾아와서 미안하단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다시 고백하겠다고 해서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나를 좋아한다고 노래하면서 사귀자고 해서 결국은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깊고 진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사랑은 계획되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난 뒤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결심하게 되었고 곧장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밝은 미소로 저를 환대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남편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과 중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아가씨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돈을 벌었나요? 그래도 30 초반에 치킨집을 냈다는 건 돈을 꽤 모았던 모양인데 제 어머님은 16살 때부터 많은 알바를 했고 성인이 돼서도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까지 더해서 지금의 치킨집을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서울인가 아가씨 얼굴을 보니 꽤 판단력 있는 것 같았는데 술 좀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절대 그런 일은 해보지 않았고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끝까지 믿는 게 옳을지 모르겠네요.
술집 출신으로 술을 먹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당황한 채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안심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로 의심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아니,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야. 시아버지도 멀쩡한 아가씨를 왜 술집 여자로 오해하시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내가 알았어요. 술집 여자가 아니라 칩시다. 그런데 무턱대고 결혼을 허락할 순 없어요. 우리 집안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부모 없는 처내고와 충절 출신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말이 되요라며 저를 반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가족으로 받아들여 부모가 되어 주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한 사람의 결혼 반대로 저는 마음 정리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이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며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 이가 설득하고 허락을 받겠노라 다짐의 말을 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남편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예비의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마주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난 아직 모르겠다. 부모 없고 중졸인 네가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의심이 드는 건 여전하다고 하지만 내 아들이 너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니 무슨 수가 있겠냐.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아이고 참. 허락해 줄 거면 좋은 말 좀 해주지. 그게 뭐야. 내가 보기엔 예쁘고 착하기만 하고만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결혼 승낙을 받은 저와 남편은 곧바로 신혼집과 혼수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시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저렴한 혼수로 가득 채웠죠. 그리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여자가 되었답니다. 비록 제 손을 잡고 신부 입장할 아빠와 혼주석에서 펑펑 울어줄 엄마가 안 계시긴 했지만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뿌듯해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예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의 행복을 깨고 싶었는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 막말을 시작했답니다. 예, 너 말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이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결혼식 당일 나에게 이혼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이제 그만 좀 그래도 쓸모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너를 좋아해야 하나? 중졸자리가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좋아할 시어미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게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그 아름다운 얼굴로 남자들을 많이 사귀고 돈을 벌었지? 아니야, 전에 몇 번씩 말했잖아요. 제가 떳떳하다고요. 어머니, 제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하는 거야? 결혼식 당일부터 그러면 나중에는 날 때리겠지. 무지한 중졸 처녀가 며느리로 되는 것도 억울한 게 맞잖아요. 어머니, 부디 그만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말입니다. 천의 고아 중졸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요. 2년 후면 얼굴 보면 말하자면 나가 맞으거든요. 오늘은 내가 아들과 결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할 거야. 너에 대한 걸 다 밝혀서 쫓아낼 거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말을 퍼붓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신부로 입장했어요. 많은 축하를 받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도 웃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잘 끝나고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다녀와 본격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랑이 점점 깊어져 더 행복했죠. 여러 차례 느끼며 눈을 마주치면 사랑이 번져 나왔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였어요. 남편은 딸을 가지고 싶어 했고, 저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걸 원했어요. 아이가 우리에게로 오겠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매일이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함께 집에서 행복을 찾았고, 외로움을 이겨냈어요. 부모님을 잃은 후에도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됐어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며 행복을 찾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곧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식한 티를 감출 수 있을까요? 임신이 쉽게 될까요? 예전에 지저분하고 난잡한 삶을 살았다면 임신이 어렵겠죠. 그래서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이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 알고 있나요? 왜 이러세요? 부모님 없다고 욕하는 거 불쾌하고 제가 술집 여자로 오인하는 것도 화가 나네요. 언제까지 이런 모욕과 괴롭힘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저를 상처 주고 괴롭히시겠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혼자 있었나 봐요. 그럼 남편이 역시 무식한 여자란 인증을 받겠네요. 아마도 과거에 더러운 일을 많이 겪었겠죠. 임신 못할 거라고 말하고 결혼은 못 이뤄질 거라고 해요. 아들에게 뭔가를 들통나서 이혼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요. 하늘께서 남편과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큰 선물을 내려주셨어요. 임신 테스트기 결과가 나타나자마자 산부인과를 찾아가 확인을 받았는데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과를 들었답니다. 현재 이주찬이 아기가 너무 작아서 성별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 소식을 남편에게 먼저 전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도 알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출근한 아침에 집에 방문하셨는데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뱃속 아기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당연히 맞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치킨 가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날 여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여러 남자들이 있는 치킨 가게 손님들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이런 말에 속이 타는 느낌이었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의심에 깊게 한숨이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대답을 믿지 않고 상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피피는 시어머니가 대화를 시작했을 때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시어머니의 관심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임신하고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소원대로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눈으로 봤고 탯줄을 자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부모야. 앞으로 2배, 아니 10배는 더 노력하며 살 거야. 당신 덕분에 천만다행이야. 이제 당신과 우리 아들이 전부야.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남편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았고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정말 고생했어 라고 속삭였어요. 시아버지도 제 출산 소식을 듣고 한 달 만에 달려와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자가 되어줘서 고마우며 아이를 낳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죠. 한편 시어머니는 병원에 조금 늦게 찾아왔어요. 괴롭히지 않을 거라 기대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 아기가 우리 아들과는 너무 달라. 눈, 코, 입이 다 낯설어. 손가락, 발가락도 이상해. 식구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야. 그래, 내 손자라고 하는데 진짜 태어나지 않니? 만약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일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속 시원하게 하고 망가뜨리려 하지 마. 시어머니는 우리의 축하를 나중에 미루자고 하셨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야기가 우리 손자가 맞는지 믿을 수 없어서 너 맞니? 유전자 검사 좀 해야겠다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 응, 시아버지와 남편. 그게 무슨 소린지 하며 도마뱀처럼 반발했어. 시어머니는 아무런 잘못도 모르는 척했어. 요즘은 애를 낳으면 유전자 검사가 기본적이라더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 새아기가 내 얘길 거짓으로 생각해서 검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니? 엄마, 이거 너무하다. 내가 참기 힘들어.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마라 달라고 했어. 충실한 아들인 나도 이젠 참지 못하겠어. 지금 바로 병원에서 확인하러 가야 돼. 어머 이거 봐봐. 걸렸어. 유전자 검사를 피하려고 날 속이는구나. 내가 찔려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일이 그렇지 않았어. 내 아들은 분명히 남편의 아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유전자를 확인해 보자고. 이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말을 돌리다가 결국 화내서 환장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 이런 일 없이 돌아가야지. 귀찮은 상황이었지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원하신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하죠. 하지만 제가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도 제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너 왜 이런 소리를 하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말이다. 왜요, 어머니?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저를 향해 와달려왔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말리셔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년간 계속해온 모욕은 너무해. 나도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 네 아들과 내 아들, 유전자를 확인해 보자고. 네, 면상은 정말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했다. 고 인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절연을 말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손자를 확인받고 싶냐고? 그래, 확실한 것이 좋으니까 꼭 해야겠어. 좋아, 그럼 저희 아들과 검사해보죠. 그렇게 해야 공평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역의 머리카락과 적어도 한 달 된 우리 아들의 것까지요. 모험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처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는 번역한 내용입니다.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한 가닥 뽑은 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어서 유전자 센터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들 방을 구경하며 요람의 아들을 눕히기도 하고 장난감으로 아들을 웃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엄마와 아빠께 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아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너 어디 가니? 설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려는 거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친정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가요. 제 아들을 보여드리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밤이 돼봐야 내가 돌아오는지 도망갔는지 할 수 있겠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농락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우편으로 올 때가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댁으로 오라며 연락을 주셨죠. 남편은 집을 나서며 여보, 미안해. 엄마도 이제는 당신한테 뭐라 못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아예 연락을 끊고 살자며 말해주셨어요. 저는 장모님의 말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을 향했어요. 자, 다들 모였네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봉투를 가로채며 말씀하셨어요. 잠시만, 내가 봉투를 열게요. 혹시 위조가 됐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거참, 아닌가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우리 손자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새끼를 괴롭히면 안 돼요. 언제 새 얘기를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난 의심이 가서 몇 마디 한 게 전부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직접 봉투를 찍고 그 안에 있는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를 확인했어요. 보이나마나 친자가 확실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제 됐지요. 여기 99.99%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앞으로는 세기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라, 진짜인가 봐요. 위조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세아가 너 진짜 내 손주를 낳은 거니? 어머님, 이젠 입이 아프네요. 그렇다고요. 전 어머님의 손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셨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그동안 의심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사과가 됐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과가 전혀 사과 같지 않았지만 앞으로 헛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 봉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찢으시면서 말했어요. 나랑 내 아들은 포나마나 확실하지. 어디서 먼저 볼까?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당신이 왜 그래? 어디 봐봐. 잠깐만요.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여? 무슨 소리야? 불 환하게 켰는데 이리 줘봐. 시어머니는 조용히 검사지를 봉투에 넣고 시아버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다급히 베란다로 뛰어가시더니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셨어요. 다행히 시댁이 아파트 1층이어서 다칠 일은 없었는데 어디로 맨발로 도망가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황당해서 잠시 말과 행동을 멈췄다가 이내 검사지를 확인했답니다. 이게 뭐야? 0. 0001%?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제가 볼게요. 뭐야? 진실은 가끔 충격적인 것일 수 있지만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며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해당 상황을 처리하여 가족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지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서울역에 있는 지구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택시를 타고 가 시어머니가 있는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산발이 머리와 축축한 얼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도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는 채 아무런 말도 없었고 경찰이 대신 말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노숙자와는 다르게 그녀의 복장이 이상해서 모셨는데 그녀의 가출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이 여성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집에 데려가도 되나요? 경찰관은 서류 한 장을 주며 사인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가족들이 다 모여 기다리고 있었고 흥분한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죠? 내 아들이 진짜 아들인 이유를 말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죄합니다. 나도 몰랐어요. 결혼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동네에서 날 따라다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그 오빠의 아들이라는 게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네.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운 거였는데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이래놓고서 새 아기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막 굴려먹은 건 새끼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야. 거미 결혼을 앞두고 다른 놈팽이랑 굴러먹어 걸레 같은 여편네야. 시어머니는 두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아, 진짜 미안해요. 한 번만 타줘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몇 놈이나 만난 거야?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새끼를 그렇게 의심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여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보, 이제 다 옛날 얘기니 그냥 넘어가면 난 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사기 결혼을 당한 거라고. 내 아들이 다른 놈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겠어? 길게 말할 것 없어. 당신 같은 더러운 년이랑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시아버지는 바지 주머니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위자료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마. 지금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 몇 년이지? 이렇게 이혼한다니 이 모습은 천지가 비극적이라는 걸 말해 놓은 것 같아. 30년이 넘도록 내 아들이 비밀을 숨겨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한지 알아. 날벼락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고마분을 사기로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도장을 찍고 살아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해. 특히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창백해져 버렸어. 결국 시어머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아서 이혼 도장을 찍고 짐가방을 싸서 짐을 챙겼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우리를 불러앉혀 말씀하셨어. 이 녀석아, 그걸 말로 하는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되어야 해. 우리 사이에 변함이 없을 거야. 아버지는 계속 널 아들로 여기겠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관해 생각하며 우리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남편도 시아버지와 뜻이 같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집안에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인지 모르세요. 엄마라는 이유로 다 참고 지냈다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미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전자 문제까지 생기니까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 제 어머니로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걸 말이죠.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랑 인연을 끊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분이잖아. 당신이 도움이라도 주는 게 어때? 아니 줄이 내게 막대하는 걸 떠올려보고 느꼈어. 우리 인생이 순탄하려면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날 욕할지는 몰라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결국 남편의 결심을 막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시긴 했는데 자신의 손주를 보며 꿋꿋이 버텨나가셨어요.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은 노숙자 쉼터였어요. 어머님, 여기 지낼만 하신가요? 시어머니는 걱정되어 달려온 저에게 변함없는 막말을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보기엔 여기가 지낼만 하겠냐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녀 마지막 말에 화가 나도록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문제로 인해 매우 불안했고 엄마의 비난은 더 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녀의 남편과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법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호전 많이입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싶어서 유일한 아들마저 빼앗아갔어. 너 같은 여자는 죽어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해. 그리고 내 뺨을 강타해 나를 넘어뜨렸어. 그래서 난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방금 맞은 뺨을 강하게 돌려줘서 아야. 넌 나한테 뺨을 맞았어. 이건 정말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야. 좋아, 오늘 너 또는 나 누워있어. 내 삶을 망쳐준 대가를 제대로 치르겠어. 다시 저에게 달려들자. 시설 관리자들이 나를 분리하고 경고했어. 할머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추방당할지도 몰라. 당장 짐 챙겨 나가라고 했어. 그래서 다시 비굴해졌어요. 아니요.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조용히 지낼 테니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그리고 어제도 다른 노숙자를 찾잖아요. 여기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내보내게 돼요. 당장 나가야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제지하는데 무릎을 꿇고 탄원했어요. 돈 좀 주세요. 방 하나라도 줘요. 여기서 나가면 또 노숙하고 살아야 해. 싫어요. 이전에 죽이려던 분에게 왜 돈을 줘요? 난 평생 함께했던 친구처럼 보호해주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보기엔 여기가 지낼만 하겠냐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녀 마지막 말에 화가 나도록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문제로 인해 매우 불안했고 엄마의 비난은 더 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녀의 남편과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법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호전 마니입니다. 시어머니도 이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녀의 가련한 처지를 알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아픔으로 채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며느리에게도 말과 선물을 아끼지 않는 시아버지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 분을 잃은 이후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역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상실에서 많은 것을 깨우쳤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넘어져도 탓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없이, 배울 것이 없이 무시와 핍박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줄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